필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부동산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로 경제 위기 발발을 들었다. 그리고 경제 위기 발발은 긴축 5단계가 끝날 무렵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거꾸로 말하면 엄청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일시에 일어나지 않는 한 경제 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 부동산 가격 대폭락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런 패턴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즉, 2022년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폭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중앙은행이 미국 연준보다 6에서 12개월 정도 먼저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한국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도 2023년경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도 긴축 4단계, 기준금리 인상 중반부에 이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률 감소가 가팔라질 것이다. 이 순간까지도 상승률이 떨어질 뿐이지 명목 가격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지금부터 2에서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고 주택담보대출 전체 규모와 대상이 늘어난 셈이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 5단계에 들어선 후 리세션을 동반하는 경기 위축기가 시작되면 부동산 가격 대조정이나 대폭락을 피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빚은 재산이 아니라 채무자를 향해 언젠가는 되돌아오는 치명적 부메랑이다. 필자의 예측으로는 미국 연준이 2에서 3%대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큰 요동이 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에 한국 가계의 소득 및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실수요자의 부동산 추격 매수 여력도 사라지게 된다. 실수요자의 부동산 구매를 포기하는 비율이 늘어나면 투기 자본도 이익률이 하락하면서 시장을 관망하거나 탈출하게 된다. 이 시점에 공급 물량마저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과 관련해 중요한 변수가 있다. 인구 구조 변화다. 수요층의 변화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동산 수요층의 나이 변화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변화다. 한국인은 자산의 70에서 80%를 부동산에 묶어두고 있다. 돈이 부족하면 부동산 자산에서 돈을 빼서 써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주택을 팔지 않는다면 연금이나 주택담보대출로 현금을 빼서 사용한다. 둘째, 주택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거나 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고 남은 현금을 사용한다. 한국은 유럽처럼 은퇴 후 사회 보장이 단단하지 않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민간연금을 층층이 쌓아놓지도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은퇴자는 현금 동원력이 고갈되면 반드시 집을 팔아야 한다. 물론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 일부 계층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주택을 매도하지 않는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자녀에게 상속을 해서 버틴다. 하지만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림 95를 보자. 필자가 한국 국민을 연령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연결지은 그래프다. 한국에서 30에서 34세는 주택 구매 예비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35에서 49세는 주택 구매 실수요자 그룹, 50세에서 64세는 이미 매수한 주택을 보유하며 버티는 그룹, 65에서 74세는 현금 동원력이 소진되면서 주택 매매 가능성이 큰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2015년 인구 구조를 가지고 4개 그룹의 비율을 보면 주택 구매 예비 그룹과 주택 구매 실수요자 그룹은 2020년보다 많았다. 50에서 64세로 매수주택을 보유하며 버티는 그룹과 65세 이상으로 주택 매매 가능성이 큰 그룹은 2020년보다 적었다. 하지만 그림 96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2025년의 미래를 보자. 주택 구매 예비 그룹은 여전히 2020년보다 많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력은 2020년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적다. 35세에서 49세 주택 구매 실수요자 그룹은 2020년보다 9.3% 감소한다. 50세에서 64세로 매수주택을 보유하며 버티는 그룹은 2020년보다 약간 높다. 하지만 65세 이상으로 주택 매매 가능성이 큰 그룹은 2020년보다 무려 32% 증가한다. 즉 2025년경에는 주택을 구매하려는 숫자는 줄고 은퇴 이후에 현금 동원력이 약화되면서 주택을 팔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상황으로 몰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대폭 증가한다. 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적고 팔려는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것도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2020년 현재보다 유동성은 줄어들고 금융 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제 좀 더 미래로 가보자. 그림 97은 2030년의 미래다. 주택 구매 예비 그룹은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간다. 2030년에 이들의 경제력이 2020년 동일 세대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35세에서 49세 주택 구매 실수요자 그룹은 2020년보다 10% 감소한다. 2025년 대비로는 0.7%포인트 추가 감소다. 50세에서 64세로 매수주택을 보유하며 버티는 그룹은 2025년과 비슷하다. 하지만 65세 이상으로 주택 매매 가능성이 큰 그룹은 2020년보다 무려 63%나 증가한다. 2025년 대비로도 31%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5년 만에 2배 증가다. 즉 2030년경에는 주택을 구매하려는 숫자는 계속 줄고 은퇴 이후에 현금 동원력이 약화되면서 주택을 팔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상황으로 몰리는 사람들의 숫자 증가가 더욱 가팔라진다.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올해 집을 사면 불과 10년 후에 마주칠 미래다. 일부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가격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라고 한다. 아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주택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변수 중 하나다. 단, 인구 구조 변화는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 현상에 예상보다 늦게 영향을 미친다. 지연 현상이 크다. 특히 주택은 소비자 입장에서 경제적 능력이 약해질 경우에 가장 늦게 포기해야 하는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시간에 지연 현상이 크게 나타날 뿐이다.